네, 안녕하세요. 오목기사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오목 선수로 활동한 지는 2000년부터 했으니까 한 21년 정도 됐고요. 네, 현재 기력은 8단입니다. 오목, 글쎄요. 처음에는 학창 시절에 이제 교실에서 책받침이나 뭐 공책에 두면서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대학생 때 좀 공강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좀 인터넷 오목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 조금 오목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년에 한 5, 6회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 또 코로나 시기라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2, 3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대회는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2006년 아시안 챔피언십에 한번 출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때 아시안 챔피언십 때 8위를 했었고요. 속기 부분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어딜까요? 네.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바둑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원래 규격 사이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15줄로 오목 규격이 정해져 있고 오목에는 이제 금수라고 해서 흙 먼저 시작하는 흙의 유리함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흙은 33이라든지 44라든지 6목이라든지 두면은 지게 되는 그런 금수 규칙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일반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목은 지금 15급부터 9단까지 되어 있고요. 예, 급은 아시겠지만 숫자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거고 단은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15급부터 1급까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1단부터 9단까지가 있습니다. 한국오목협회가 2002년부터 이제 활동 중이고요. 아마 내년쯤 사단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국제 렌주연맹이라고 오목을 영어로 렌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렌주연맹이 1989년부터 창설돼서 지금 계속 활동 중이고 세계대회도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대략 한 50명 안팎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사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회에서 뭐 물론 그 대회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강 이내에 들면은 기사 자격을 준다거나 또는 그 입단하는 선수들을 뽑기 위한 대회도 있고요. 아마 최강전이라고 해서 그런 대회가 있긴 합니다. 네, 국내 대회는 좀 대회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상금이 높진 않아요. 한 작은 대회는 한 50에서 큰 대회는 한 200, 그 정도고 국제 대회도 이제 가장 그 권위 있는 대회를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회는 상금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래도 한 5, 600 정도 상금 규모의 대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결선까지 올라간 선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한 5, 6년 정도 협회 활동을 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대회 내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한 5, 6년 정도 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기사들이 노력해서 또 올라가야죠. 네. 네,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의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좀 오목을 너무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보드게임들 못지않게 또 재미있고 심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좀 많은 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대회 같은 걸 많이 개최를 하고 지원도 받다 보니까 그래도 프로화에 제일 다른 나라들보다는 중국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 스폰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요즘에 저희가 좀 연결돼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오목이 좀 보급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자들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랭킹 1위였는데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랭킹 2위로 떨어졌고, 현재는 황도훈 5단이라고 30대 젊은 친구가 최근에 좀 기세가 좋습니다.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세계 1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카무라 시게루 구단이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한 60대 초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목계에서는 소위 좀 천재형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17살 때부터 이제 일본 1위를 시작해서 일본 명인전을 제패하고 또 세계대회도 여러 번 제패하고 해서 상당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목계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카타고모라고 해서 바둑 카타고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시킨 오목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게 상당히 기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목계에서도 좀 어느 정도 파장이 있고요. 또 공부 방법이라든지 좀 대회 같은 데서 좀 뭐라 그럴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수들도 간혹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장점도 부각되고 있고,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도 제 기억에 한 2018년, 19년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인공지능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체로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목만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속도감이 가장 빠른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목 같은 경우 단 한 수에도 승부가 역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게임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지만 오목은 매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상황이 계속 반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수의 가치에 있어서 다른 게임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모든 그런 마인드 스포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배우는 사람이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오목을 재밌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많이 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오목 어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열심히 해보시고, 이거 정말 재밌다 느끼시면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나름 연구 같은 것도 해보시고 또 정석 같은 것도 익히시면서 조금씩 단계를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이제 대회 같은 것도 출전해 보고 그러면서 좀 레벨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또 오목 기사들이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쪽을 통해 배우실 수도 있고, 또 배우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영상보다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책을 쓴 게 몇 권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목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